안녕하세요.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예, 많이 보고 싶었습니까? 예, 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희 딸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PCR 검사 받고 뭐 하고 해야 돼서 밀접촉주처럼 불가피하게 수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딸도 다 나왔습니다. 자, 또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저 공법이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일 또 민법책 가져오지 마시고 공법책 가져오시 바랍니다. 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재 305페이지예요.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보겠습니다. 지금 환지 방식 보고 있죠. 자, 환지 방식은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작성하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어요? 환지 계획.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여기에 A가 중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A한테 이렇게 주겠습니다라고 택지 개발하기 전에 환지 처분을 교환해주는 행위를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이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 이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이제는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이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자, 이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환지 방식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LH를 한다면 LH가 땅을 사가지고 사업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만 이 지역에 이렇게 사업이 끝나면 조성된 토지를 수익권을 교환받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시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죠. 그래서 공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마치 사건이 침해되니까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게 다 완료가 돼야 중공사 받고 교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환지 처분이 있는 것처럼 환지 받을 땅을 미리 가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환지 예정지 제도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환지 받을 땅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네 땅이니까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사용 수익해라라고 지정해 주는 게 환지 예정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뭐 한다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그러면 이런 환지 예정지는 누가 지정할까요? A가 지금 환지 받을 땅인데 이 땅 미리 사용 수익에도 좋다라고 예정지 지정은 누가 하겠어요?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은 시행자가 해줘요. 시행자가. 자, LH가 시행자죠? 시행자가 지정합니다. 근데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반드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환지 예정지는 필수적 절차일까요? 지정 절차가? 환지 예정지는 공사기관이 당기를 한다면 굳이 환지 받을 땅 미리 가서 사용 시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 거기에 305페이지에 1 환지 예정지 지정 나왔는데요. 시행자는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지 계획의 내용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 계획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절차니까 환지 계획에서 예정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의적 절차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환지 예정지는 어차피 이거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사용 시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에 있던 이런 사용 수익의 권능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을 이전시켜주는 게 환지 예정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용익권을 옮겨주는 것이니까 만약에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었다. 자, 여기 있는 실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던 사람이 임차권자인 용익권자가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이때는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해줘라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종전 토지를 실제 사용시 어떤 용익권자가 있었으면 예정지는 용익권자가 정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 용익권자의 권리도 같이 지정해줘라.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줘야 된다. 용익권자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해라. 이 부분도 딱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환지 예정 지정 절차. 환지 예정지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행자 지정하죠. 그래서 거기 절차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이제 지정해줘요. 자, 이건 네 환지 받을 땅이니까 언제부터 사용해라라고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을 통지해줘요. 자, 오늘이 몇일이에요? 오늘이 2022년 2월 23일인가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기 가서 사용수계도 좋다라고 지정 효력 발생일을 통지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통지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 기간, 환지 예정지 효과를 볼까요? 환지 예정지는 방금 전에 지정 효력 발생일 통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여기 가서 사용수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환지 받을 땅. 근데 환지 예정지는 언제까지만 존재하냐면, 자, 이 지역에 다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검사를 딱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으면 시행자는 이제 환지 처분을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지하고 공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자의 이 환지 처분에 공고가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신청한 여러분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땅이 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시행자가 처분 공고를 하면 다음날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러면 환지 예정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이면 여러분 것이 되니까 예정지는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언제까지만 존재하냐면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공고 다음 날은 여러분 땅이 되니까 예정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환지 예정지 시행 효과. 여기 첫 번째, 사용수익권이 이전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사용수익권이 이전된다. 자, 여기서 맨 위에 1번 사용수익의 이전.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나오죠.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렇게 나오죠. 공고된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용수익권 이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되면 자, 옮겨졌으니까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래서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전됐으니까.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사용수익권이 이전된다.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할 것은 환지 예정지는 어차피 네 땅 될 거니까 미리 용익권의 권능을 이 환지 예정지에다 부여해 주던 거잖아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사용수익권 이전된 것이지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아직까지는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을 때까지는 이 땅은 누군가의 땅이지 A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A나 갑은 여기 가서 사용수익할 수도 있지만 이 땅을 처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내 땅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면 안 돼요. 소유권은 공고 다음날 이전되는 것이고 사용수익권만 이전된다. 그래서 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청 공고가 있는 날까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용수할 수 있죠. 그런데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이 2월 3일에 23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여기 사용수가를 봤더니 여기가 막 울타리가 쳐져 있고 사용수익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할 수 없죠. 그래서 밑에 그런 경우에는 사용수익 개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따로 정해진 경우는 그 따로 정한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더라.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사용시 개실의 지정이란 말, 그 말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여기서 보실 것은 수인 의무가 있어요. 수인. 수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인. 수인이란 말은 참아라 이 말이죠. 참으는 거.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누가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환지 예정지가 이렇게 딱 지정되면 누가 참아야 돼? 자, 보세요. 참아야 될 사람은 이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죠. 누구요?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를 사용시켜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정지로 지정된 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이 말 누군지 알겠죠? 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예정지 지정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 소유자 있잖아요. 그 종전 토지 소유자와 종전 토지를 사용시하고 있던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 예정지를 사용시켜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예정지로 지정된 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수인 의무가 있더라. 이 부분도 이해를 딱 하셔야 되고요. 예정지로 지정된 자가 사용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4번에 또 꼭 기억할 것은,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갖는 땅이 뭐예요? 채비지잖아요. 채비지. 그죠? 그러면 채비지, 나중에 시행자가 이 땅 이거 가져가려고 딱 환지계획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이 땅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도 이 시행자가 자기가 환지처분을 공고하면 다음날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채비지에다가 예정지를 지정하면요. 예정 지정하면 이 채비지는 시행자는 사용 수익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정지를 지정하면 이 땅은 처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까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지 수익권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자기가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처분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를 배려해서 하는 것보다 이 채비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지정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비지는 예정지가 지정되면 무엇도 가능하다고요. 처분도 가능하다. 우리는 안 되는데 채비지는 사용식 처분이 가능하다. 그 부분을 기억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용의권자 보호조치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아울러 지정해줬죠? 그러면 종전토지의 용의권 여기 옮겨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정과 동일한 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용의권이 옮겨지니까 여기서 이 토지 소유자가 될 사람하고 용의권자가 장래에 대한 예정지에 대한 권리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전의 계약 조건은 불구하고요. 계약 조건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될 사람하고 용의권자가 사용시효 할 수 있는 용의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종전에 용의권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을 거 아니에요. 뭐 지상권이 설정됐든 전세권이 설정됐든 뭐 계약 기간이 얼마고 치료 얼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용의권 일이 옮겨지니까 종전의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당사자들은 또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면서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자, 여기에 대한 종전 토지에 대한 용의권에 대한 계약이 성립됐다는 이야기죠. 전세권 설정해서 2년 계약을 했다. 근데 한 6개월 살다가 살기 싫으니까 나갈 테니까 전세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돌려주나요? 계약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게 계약이잖아요. 기한에 이익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사이에서 권리 포기 계약 해지도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어떻다? 종전의 계약 조건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장래에 대한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함으로써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구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매일이 경과하면 이런 증감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60일이 경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용의권자 권리 조정이 발생하더라.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용의권이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5번에 거기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 지요 그 밖에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해서는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뒤쪽에 나와요, 이 규정이. 근데 여기 환지 예정지 임의적 절차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나중에 환지 처분이 냈을 때 거기서 이제 종전 토지 권리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지니까 거기서 용익권자 권리조정이 나오는데 이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권리조정이 앞으로 당겨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익권자 권리조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자, 뒤에 페이지 나온 김에 설명할까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311페이지 봐보세요. 311페이지. 거기에 있는 5번에 용익권자 권리조정이라는 게 나오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자 보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나중에 환지 처분이 되면 A 소유권 이리 옮겨지죠. 그리고 또 종전 토지에 있던 용익권도 이쪽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익권도 이쪽으로 옮겨지니까 만약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이 환지 받을 땅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용익권자가 이런 권리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미리 용익권이 앞으로 당겨졌으니까 여기서 용익권자의 권리 조정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311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 보니까 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지역권 또는 승역지 등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 지료 그 밖에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할 수 있다란 말 나오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용익권이 옮겨졌으니까 저기에 종전의 계약조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한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니은번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 청구의 제한은 매들이 경감할 수 없다고요. 여기는 이제 환지 처분 공고되면 여기서는 60일이고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매들 60일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시점이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환지 처분 공고 시점이고 이렇게 똑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 내용도 증감 청구 당사자끼리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60일에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또 권리 포기가 나와. 자, 거기에 있는 312페이지에 권리 포기 등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전에 여기서 당사자끼리 임대료 증감 청구함으로써 당사자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말 나왔었잖아요. 여기하고 이제 권리 포기는 또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종전 A 토지에 갑이 사용수익하고 있었어요. 근데 A 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냐면 A 땅을 빌려서 여기서 갑이 젖소를 키우고 있었어. 젖소. 빨주, 노초, 파남보 7마리 젖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누구예요? 젖소 부인이죠? 젖소 키우고 있었으니까 젖소 부인. 그죠? 한때 저희 때 예전에 한때 막 비디오빵 있고 막 있었는데 근데 한때 유행했던 게 막 젖소 부인 바람났네. 김밥 부인 욕구가 터졌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제가 한때 청운의 꿈을 꾸고 저 신림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막 비디오빵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비 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내려가가지고 비디오빵 가서 맨 이런 것만 봤던 것 같아요. 젖소 부인 바람난 김밥 부인 욕구가 터졌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안 그랬으면 큰 사람 됐을 텐데. 자, 젖소 7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젖소 부인이야. 그런데, 이제, 용익권 일이 옮겨졌잖아요. 옮겨졌으니까, 요렇게 해서 일이 갈 거 아니에요, 용익권자가. 젖소 부인이. 근데, 젖소 7마리가 일이 갔는데요. 이미 이 지역은 택지화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종래 목적 달성이 어렵죠? 그러면, 이 젖소 부인은 젖소 부인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용익권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종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용익권이 있어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젖소 7마리가 갔는데요. 여기서 한 마리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다이해버렸어. 다이했어. 그러면 젖소 부인은 젖소 돌리도라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즉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종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때 이 조서부에는 누구한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때는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시행자에게. 아까 임대료 증감 청구는 당사자끼리 했잖아요. 그죠? 근데 손실 보상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행자에게 하더라. 그죠? 그러면 시행자는 이 손실 보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자는 이 조서부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하면 이익 받는 자가 토지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손실보상 청구도 60일에 경감할 수 없다. 권리포기 계약 해지 이런 것들은 자, 이 부분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으면 환지 처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306페이지 5번에 용익권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규정. 자, 뒤에 있는 교과서 아까 거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6번에 사용수익 정지란 말이 나오죠. 나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환지 부지정이라는 거 배웠어요?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거? 환지 부정하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의 또는 신청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었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토지 소유자가 동의 얻어서 환지 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지 부정한 토지는 기일을 정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사용식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환지를 정하지 않는 땅은 사용식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사용식 하지 말아라라고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근데 환지 부정한 토지 사용식을 정지시키려면 미리 기간을 두고 통지해 주래. 몇 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6번에 사용식 정지란 말이 나오죠. 기업권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부분이 사용식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2번 사용식을 정지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 환지 부지정, 사용식 정지.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환지 부지정한 토지는 사용식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이쪽으로 용익권이 옮겨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전 토지는 사용식 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환지 부지정으로 해서 사용식 할 게 없게 된 토지나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식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걸 누가 관리해 줄 거냐? 누가 관리해 줘? 그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누가 관리하라고요? 시행자가 관리해 줘라. 그래서 밑에 토지의 관리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환지 부지정으로 인해서 사용시갈자가 없게 된 토지나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사용시갈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공고 다음 날은 누군가의 땅이 될 거니까 그날까지 누가 관리를 하라고요? 시행자가 관리해라. 시행자. LH가 시행자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줄 한번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지 예정지와 관련된 규정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 예정지 자체로서 문제 구성은 잘 안 내요. 다만 환지 방식으로 물어볼 때 오지 산다 지문에 하나, 두 개 지문이 나오니까 그럴 때 환지 예정지는 제일 우선적으로 알아둘 것은 사용시권이 이전된다. 그리고 종전 토지는 사용시가 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사용시권 이전되니까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절차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의 개념만 잘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길게요. 넘겨주시고 309페이지. 자, 환지 처분 나옵니다. 환지 방식 마지막 환지 처분. 여러분, 환지 처분이 뭐예요? 환지 처분이. 환지 처분은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끝났으면. 그죠? 교환하죠? 새로운 토지 교환받는 거잖아요. 근데 교환받으면서 내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정산하는 걸 뭐라고 해요? 청산. 그래서 교환하고 청산하는 처분을 환지 처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때 의. 자, 보시면 그럼 환지 처분할 때는
어떻게 환지 처분하겠어요? 이 환지 처분을 미리 정한 계획이 환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환지 계획대로 환지 처분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뒤로 넘겨보시면. 자, 이제 환지 처분 절차. 자, 볼게요. 환지 방식으로 환지 계획 작성 인가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났어. 그리고 어떻게 주겠다라고 환지 계획도 정하고 인가받아서 사업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시행자가 이 택지 개발 사업을 다 끝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환지 처분 절차를 보시면 시행자는 이제 환지 계획 작성하고 인가받아서 사업 시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용 방식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수용 방식은 이걸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이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땅 사가지고 하니까 수익권을 시행자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환지 방식은 시행자가 수익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익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이렇게 공사를 다 끝냈으면 LH가 다 공사 끝냈다. 그러면 수용 방식처럼 바로 준공검사 해주소라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래요. 자, 시행자가 공사가 끝나면 LH가 공사 끝나면 공사가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람시키래요. 공람시킨다는 이야기는 의견을 듣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요 절차가 없어요. 왜? 시행자 땅이니까. 근데 환지 방식은 여러분 땅이니까 시행자가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먼저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행자는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람시킨다. 여기서 공람은 몇 일 전 공람하냐면 기본이 얼마예요? 14일. 14일 이상 공람시켜요. 그러면 의견 있는 사람은 그 공사 완료에 대해서 의견 있는 사람은 그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의견을 들었어요. 공사 완료에 대해서. 또는 의견 제출이 없었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는 뭘 해요? 준공검사해 주세요라고 신청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서는 요 절차가 없는데 환지 방식은 준공검사 전에 요 절차가 하나 있더라. 그래 보시고. 그럼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준공검사 받아요? 자, LH는 누구한테 준공검사 받아요? 지정권자. 개발법에서는 누구냐고 하면 지정권자죠? 개발구역 지정한 자가 시행자도 지정해주고 하니까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LH는 이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았습니다. 준공검사 받았으면 이제 뭐 할까요?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나눠줘야겠죠? 나눠줘야겠죠? 나눠주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환지 처분.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가 있으면 몇 일 이내에 환지 처분하라고요? 60일 이내. 60일에 환지 처분을 해줘라. 60일에 환지 처분합니다. 그러면 환지 처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ABC들한테 어떻게 환지 처분합니다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통지하고 그리고 시행자가 이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은 이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뭔 일들이 발생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이때부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어. 그리고 또 시행자가 준공사 받았으니까 60일 환지 처분을 해야 되니까 환지 처분을 통지하고 공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환지 신청한 여러분들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뭐 해야 해요? 네, 환지받을 땅에 대한 권리를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익권의 취득은 무조건 언제라는 거예요? 다음날. 뒤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을 언제 수익권을 취득한다고요? 시행자가 준공검사 받고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는 이야기죠? 다음날 법률의 규정에 취득합니다. 등기 안 해도 수익권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권 취득과 상관없이 시행자는 뭘 해줘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환지 처분 통지하고 공고했어. 그러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영이 엄마고 순이 엄마고 똘이 엄마고 병식이 엄마고 등기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등기. 여러분은 다음날 수익권을 취득하지만 그 수익권 취득과 상관없이 시행자는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행자는 자기가 처음 공고하고 몇 일 이내 등기를 해야 돼요? 14일 이내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청이면 신청에 의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수익권이 있지만 타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 등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뒤에 이제 환지 등기에서 나올 겁니다. 미리 뒤쪽에서 나올 거 살짝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차를 간단히 한번 봐보고요. 자, 이제 환지 처분의 효과 이제 보세요. 자, 환지 처분 효과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자, 환지 처분 절차를 쭉 봤어요. 자, 효과 뭔 일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환지 처분은 뭔 일은 시행자의 처분 공고를 하면 이 공고가 있을 때부터 뭔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취득은 언제? 공고 다음 날. 그래서 우리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시행자의 처분 공고가 있으면 공고 다음 날부터 이 환지는 뭘로 본다고요? 종전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이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이 환지는 언제 본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새로운 환지로 다 이전 확정됐다 이 말이죠. 그죠? 다음 날부터입니다. 취득은. 그래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 본다. 이 말은 뭐라고요? 종전 토지에 있던 수익권 환지받은 땅으로 옮겨진다. 수익권 취득한다는 이야기고 종전 토지에 있던 용익담보 물권의 권리가 다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예요. 제한물권의 권리도 옮겨집니다.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한물권 중에서 옮겨지지 않는 권리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지역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잖아요. 지역권은 옮길 수가 없으니까 지역권은 제외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지역권은 별도로 뒤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표현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옮겨지지 소멸되는 것도 있죠. 자, 아까 우리 환지 계획 정할 때 환지 부정한 땅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멸되는 권리는 언제 소멸될까? 모든 것은 이 공고를 기준에 공고 다음 날에 하면 취득했잖아요. 소멸은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소멸은 언제 소멸한다고요?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환지를 정하지 않는 부정한 토지의 권리 소멸은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아침에 9시 공고했으면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날이 언제예요? 24시면 끝나잖아요. 그날 그때 소멸하는 것이고 취득은 그 공고 다음날 취득하고. 그래서 취득과 소멸의 시점을 잘 기억합니다. 또 소멸을 다음날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음날 소멸이 아니라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하고 취득은 다음날 취득한다. 그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1. 환지 효력 그 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옮겨지지 않는 거 있죠. 뭘까요? 자, 거기 첫 번째 행정상 재판상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새로운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행정상 재판상 종전토지에 전속한다. 자, 여러분 전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속 모델, 전속 중개 그러죠? 전속 모델, 전속 중개 그러잖아요. 전속이란 말은 옮길 수 없다 이 말이죠? 옮겨지지 않는다. 전속인데 옮기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행정상 재판상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어떤 걸까? 자, 옮겨지지 않는 건 어떤 처분일까?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증거 보전에 대한 재판상 처분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여기가 B가 있어요. B가 종전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B가 환지 받을 땅, 이 땅이 이제 B가 환지 받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A의 종전토지예요.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딱 죽었어.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이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증거 보존을 위해서 딱 그려놓고요. 출입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딱 그려놨어. 증거 보존에 재판상 처분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A 종전 토지에 가면서 새로 B가 이 땅에 대한 수익권 취득하죠. 이게 이제 B가 수익권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A 땅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B가 이게 수익권이었어요. 수익권 이리 옮겨졌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 새로운 토지에다가 그려놓고 출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려놓고 여기다가 출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소도, 개도, 닭도 다 웃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재판상 처분은 옮겨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새로운 환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안 돼요. 미친다 그래야 좀 미친 사람 여럿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건 종전토지에 남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재판성 처분은 새로운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옮겨지지 않는 권리 하나 있었죠? 뭐 있었어요? 지역권은 제가 토지에 대한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역권은? 토지도 권리니까 종전 토지에 남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택지 개발되면 이제 지역권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해야지, 소멸.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멸을 언제 한다고? 무조건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그래서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소멸은 크게 두 가지죠. 환지 부정한 거하고 행사할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는데 그 소멸은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소멸은 공고가 있는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그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3번. 자, 우리가 환지 계획에서 지난 시간에 평면 환지도 이야기했지만 입체 환지. 자, 여기 이제 입체 환지. 여기 평면 환지고 입체 환지잖아요. 자, 여기 입체 환지 신청한 E1, E2, E3한테 자, 나중에 이렇게 주겠습니다라고 입체 환지 개청했거든요. 그러면 E1, E2, E3가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련해서 이 건축물의 일부와 이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언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평면 한지든 입체 한지든 채비지든 보리지든 권리 취득은 무조건 다음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시행자의 환지청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 이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은 무조건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언제 취득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하면 공고 다음날 이 건축물의 일과 그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입천지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다음날이에요. 그런데 자 입체 환지 신청한 E2 종전 토지에는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럼 저당권도 이쪽으로 옮겨질까? 아니면 소멸할까? 저당권이 소멸되면 얼마나 좋게. 그 희망사항이죠? 예, 희망사항이에요. 저당권도 옮겨지는 겁니다. 그죠? 저당권 다 올리죠. 아까 지역권 빼고 다 옮겨진다니까. 다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환지계획에서 뭐 봤어요? 또 채비지 보류지 정했죠? 그러면 환지계획에 정한 이 채비지 보류제 소유권 취득도 언제 된다고요? 무조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다음날 채비지 보류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취득은 무조건 다음날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잘 틀립니다. 자, 이런 문장 나오면 맞나요? 채비지 보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제가 취득은 다음날이라고 했는데 채비지 보류제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왜? 왜 X예요? 채비지, 보류지 중 공사비용을 충당해서 따로 가져가는 게 채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비지만 소유권을 시행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그리고 채비지를 제한 나머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자, 이 환지계획에서 여기 도로 부지로 빠지면 그 도로 관리청이 가져가야 될 것이고, 학교 부지로 빠지면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가져가야 될 것이고, 자, 그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채비지만 시행자가 가져간다 그래야지 채비지 보류지를 다 시행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거 잘내요. 채비지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시행자가. 채비지를 제한 나머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뭐 학교 부지, 도로 부지, 공원 부지 막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선거 다음날. 그래서 구분 또 바꿔서도 물어보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구분 딱 해놨잖아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청 공고 다음날 취득합니다. 무조건 여기는 다, 여기 취득은 다 여기 다 걸려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 채비지는 누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시행자가 취득한다고 했죠. 시행자가 거니까. 언제? 환지청 공고 다음날. 그런데, 아까 채비지는 예정지 지정하면 미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채비지를 시행자가 예정지 지정해서 처분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예정지를 지정해서 채비지를 처분했는데 그 채비지를 정시가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되어 처분된 경우에는
이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언제 수익권 취득할까요? 이때는 정식이가 환총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가 아니라 미리 지금 다음날 수익자 취득하는데 예정지에서 미리 처분해버렸잖아요. 그럼 이 정식이가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되어 처분된 경우에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이 자가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그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다음날 취득하는데 미리 예정지정에서 처분해버리면 이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다음날 취득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부분만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채비지, 보류지. 그래서 자, 환지 처분은 요 정도만 잘 정리하면 돼요. 요 정도만. 그래서 환지 처분 효과 항상 공고가 되면 뭔 일들이 발생한다. 자, 보시고 그다음에 뒤로 넘겨봅니다. 313페이지. 환지 등기 나와요. 환지 등기. 자, 환지 등기. 아까 여러분 언제 수익권 취득한다고요? 환지 받을 땅에 대한 수익권은 공고 다음날 시행자 공고하면 다음날 취득하죠. 근데 그 취득과 상관없이 시행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후조치. 영희 엄마 거, 순이 엄마 거, 또리 엄마 거, 병식이 엄마 거 등기해줘야 되죠? 등기는 자기가 처음 공고하면 매달리는 등기하라고요. 14일 내에 등기합니다.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청이면 신청에 의해서 등기합니다. 그죠? 자, 그럼 질문. 이때, 자, 이 환지 등기는, 그럼 시행자가 지금 영희 엄마 거, 순이 엄마 거 등기해 주잖아요. 이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요? 여기 지금 영희 엄마 거, 순이 엄마 거 이렇게 등기해 주는데, 소유권 보전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요? 시행자 등기하는 거. 무슨 등기? 둘 중에 하나겠죠.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예, 이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새로운 땅이 만들어서 지적 공부에서 나는 첫 번째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희도 소유권 취득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존 등기 해줄 때까지 기다려라. 즉 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타 등기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해줄 때까지 타 등기하지 말아라. 타 등기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타 등기 제한한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없어요? 다만 등기 원인이 환지 처분 공고 전에 발생했고 확정 일부 있는 서류 가졌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타 등기를 인정해 주겠다. 근데 예외 규정은 있다 정도만 체크합니다. 예외 규정은 있다. 자, 이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건 청산입니다. 자, 청산. 자, 청산은 교환하면서 덜 받을 수도 있죠. 이게 뭐 증환지, 감환지, 부정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을 정산한 게 청산이죠. 자, 그러면 청산. 그럼 청산금 징수는 무슨 성격이라고 했어요? 땅을 도저수익가 받는 거잖아요. 시행자 입장에 토지소유자 입장에 부당한 이득이 발생했으니까 부당한 이득금을 시행자 입장에서는 징수하는 거죠. 징수하는 거. 그러면 청산금 교부는 뭐예요? 돈을 주는 것은 땅을 덜 줬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갖는다. 징수교부. 그런 이야기 밑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청산금 여기서 틀리기 쉬운 게 이 결정이에요. 결정하고 확정인데 자, 청산금 확정은 언제 될까요? 환지청 공고 다음날 확정돼요. 금이 확정돼야 청산하겠죠? 자, 그러면 청산금 결정이에요. 자, 청산금 결정은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결정해요, 안 해요? 환지계획에서는 청산할 대상 토지를 명세한다고 그랬지? 청산금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단 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가격을 산정할 때는 가격의 산정의 시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노 시간에 뭐 시점 수정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가격 산정의 시점이 필요하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단 말은 청산 금액은 환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환지 처분이 3월 30일 날 환지 처분한다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산 금액은 환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지를 정하지 않는 부지정 토지는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사전에 청산해 줄 수 있어. 미리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전 청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사전청산이 가능하니까 미리 돈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금은 그게 이제 안 되면 그냥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근데 그 의미는 환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환지를 부정한 토지는 사전 청산이 가능하니까 그 교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시점은 그때도 하고 청산 금액의 확정은 언제 되고, 공고 다음날 확정되고, 다음날 확정되고. 그래서 결정하고 확정하고 헷갈리니까 그게 이제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결정은 가격을 산정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금액의 확정은 무조건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선정되면 금액의 확정은 자기가 처음 공고하면 다음날 확정된다. 그래서 취득과 확정은 무조건 다음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청산금의 징수 교부 시기. 자, 여러분 청산은 사전 청산이에요? 사후 청산이에요? 사후. 환지 처분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한다. 사후 청산이라는 거예요. 사후에 실무적으로 환지 처분하면 6개월 내에 청산해요. 그러니까 사후 청산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환지를 정하지 않는 땅, 환지 부정한 땅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청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부정한 땅은 그 교부할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금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청산금. 원래 청산금은 한 번에 주고 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할징수 교부할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청산금 징수하려고 합니다. 돈 딱 더 줬거든요. 증환제에서 딱 더 줬거든요. 청산금 징수하려고 그러는데 안 주고 버티네? 그럼 어떻게 해? 강제징수나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청이면 직접 강제징수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LH 같은 경우는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죠.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러면 위탁하면 수수료 지불해야 되죠? 몇 퍼센트 수수료? 4%. 우리 조합할 때 조합원이 돈 안 내면 강제징수 위탁하면 수수료 4% 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4% 수수료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교부하려고 그래. 주려고 그래. 근데 수령 거부하거나 주소고서 파악이 안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다. 공탁할 수 있다. 법원에다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쭉 정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청산금은 몇 년간 행사하자는 소멸해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5년간 행사하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5년이다. 공법상 채권이니까. 청둥오리, 그죠? 청둥오리.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청산에 관련된 문제도 쭉 사후조치 이런 분들 체크를 딱 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은 이 내용이에요. 환지처분은 개념 정리만 잘하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처음에 이제 많은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게 좀 생소하니까 그 부분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1회 때 나왔네. 1번.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발법의 환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 물어본 거잖아요. 자,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죠. 3분의 2을 동의를 얻어서 환지 계획 작성해야 돼. 환지 방식은 개발 계획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와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 시간 나왔던 거. 맞죠? 지자체면 동의받을 필요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맞나요? 채비지 예정 지정하면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용 처분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지역권 할 말이 있는데, 지역권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실익이 없어지면, 택지 개발되면 실익이 없어지는 거 당연하죠. 그때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소멸은 무조건 끝날 때,
그죠? 공부의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부정하고 실익이 없는 지역권. 맞지?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는 개발사업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요거 시행자 파트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시행자 파트에서 규약, 시행규정, 막 업무 대행 막 이런 거 하면서 묶었는데 맞아요? 틀려요? 지자체가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거나 틀리거나. 오해요? 맞아요? 자, 우리 강의 노트 살짝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어디에 이게 나오냐면 강의 노트 시행자 관련 규정. 자, 거기가 37페이지 하단에 시행자 관련 규정이라고 37페이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주어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는 규약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사업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의무규정. 의무. 공공사업자.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맞는 질문이에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내용 중.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인가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가받은 환지계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데 경미한 변경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자, 종전토지 하필 분필로 인해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모를래요? 경미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요? 네? 환지계획 작성하고 인가받는 되고 변경할 때 인가받는데 다만 경미한 변경에 인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네? 경미합니까? 안 합니까? 자, 강의 노트 41페이지 맨 밑에 하단. 맨 밑에 하단. 행정청이 아닌 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그것도 강조 많이 했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인가받는다. 다음 경미한 변경 인가 안 받는다. 41페이지 맨 밑에 하단. 그래서 경미한 게 뭐냐? 거기 나왔네. 하필 분필로 인해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또 환지 대상인 토지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다. 인가 안 받아도 된다. 강의 노트 41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경미한 변경이잖아요. 이거는 경미하잖아요.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 변경하는 건 경미합니다. 변경 인가 안 받는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여기는 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5번이 틀렸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법에는 뒤에 도시개발채권이 나와요. 근데 개발채권은 개발법에 채권 2개 나와 있죠. 뭐뭐 나왔어요? 우리 수용 방식에서 보상비용 지급하면서 시행자가 토지상한채권 발행하는 거 있죠? 그놈하고 또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할 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도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지원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그래서 개발 채권은 우리 교재는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페이지 323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는 페이지 323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근데 시험에는 참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채권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여러분 정비법이죠, 원래. 근데 정비법이 실은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제가 6개 중에서 한 3개만 맞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정비법은 좀 뒤로 빼고요. 일단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나중에 좀 시간 나면 정비법 포인트만 잡아서 1, 2월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법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제 건축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